네, 오늘은 연수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연수는 제가 쌤 동네에 하는 연수인데 교사 작가 프로젝트 시즌 6번째입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제가 2012년부터 독서를 시작을 했고 2016년에 이 블로그에 하나씩 처음으로 글이라는 걸 한번 써봤어요. 이 처음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쓴 글들이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나도 글을 한번 써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과감히 책 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충분히 독서가 어느 정도 좀 쌓일 때였거든요. 그 수많은 책 속에서 자기 개발의 끝은 책 쓰기다, 이런 문구를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러다가 우연히 책 쓰기라는 걸 알게 됐고, 책을 근데 어떻게 쓰지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길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면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막상 하고자 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책 쓰기를 강의하는 분을 또 어떻게 알게 돼갖고 이분을 한번 찾아갔죠. 특강에 참여하는 것조차 상당히 가격이 비쌌어요. 근데 저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그래도 이 돈을 한번 투자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원격 연수나 이런 거에 돈을 거의 투자한 적이 거의 다 없었거든요. 그것만큼은 한번 제가 1일 특강 하는데 투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일 특강에 거금을 내고 투자를 했습니다. 5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거기서 엄청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이 문구가 저에게 되게 강하게 다가왔고, 그 다음에 또 다가온 문구는 너의 이야기는 가치가 있다. 누군가는 너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문장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너무 돼갖고, 맞아.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이제 거기서부터 감히 책 쓰기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책을 쓰다 보니까 솔직히 어렵죠. 방법도 모르고. 근데 방법을 또 알려주잖아요. 이 수많은 책을 쓰신 분들이 하나하나 언급을 다 해줬어요. 어디다 해줬냐? 책 속에 다 녹아졌고요. 만약에 내가 좀 더 빨리 가고 싶다. 그럼 돈을 내고 이제 배우면 되겠죠. 저도 혼자 만약에 했다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일만, 교사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과감히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그 덕분에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고, 저자의 길로 2017년부터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 무료로 배웠다면은 저는 중간에 성향상 포기를 했을 거예요. 저 포기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쉽게 빠르게 포기를 잘하는데, 근데 제가 돈을 냈잖아요. 거금을 냈기 때문에 포기를 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더 배웠어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7주 동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배운 스킬을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복습하게 되고. 왜? 돈을 냈잖아요. 그죠? 돈을 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았으면은 저는 그냥 빠졌을 거예요. 빠지거나 핑계를 대서 안 가거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막상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그 돈의 이상의 가치를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죠. 제가 그러면서 2017년 독서교육 콘서트를 처음에 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교사가 성장하면 수업도 성장한다. 책을 출간할 수가 있었고, 2020년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2022년 미라쌤 자기교육 노트 개인저서 4권을 낼 수 있었고요. 그 사이에 공저도 한 7권 내고, 그 다음에 이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학급의 아이들과 시집을 만들어서 시를 엮어서 ISBN이 따여진 출간을 또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7권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2017년이라 해봤자 몇 년인가요? 6년, 꽉 찬 6년이 좀 지난 이제 7년 차에 접어들죠. 책을 쓴 지 7년 차에 접어든 책 쓰기 7살입니다. 7살이면 유치원이잖아요. 나이로 봤을 때.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이 일상을 바라보고 일단 제 자신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얻었고요. 일상 속에서도 자신감, 본업에서도 자신감을 얻었어요. 제가 자신이 생기니까 교실 속 아이들을 바라볼 때
다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 저도 무에서 출발했잖아요. 저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배우면서 쓰고 쓰면서 배우고 그 정신으로 하니까 책을 읽을 때부터 좀 차원이 싹 다르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읽는데 바빴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런 사례가 있었네.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의 관점으로 책을 읽으니까 독서가 완전히 다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록도 다르게 되고요. 글쓰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블로그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저는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그 루틴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강의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독서, 기록, 글쓰기, 책쓰기, 또 이걸 토대로 해서 메신저까지 이 5가지의 루틴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은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나에 대한 가치는 더 점점점 높아지고 이게 바로 성장하는 느낌을 가져다주는 멋진 하루하루의 삶이구나. 저는 그때서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책 속에서 말한 자기 개발의 끝은 책쓰기다. 인생책이라고 꼽는 한근태 작가님의 고수학습법에서도 이런 문구가 나오죠. 배움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이 배움의 끝은 하나의 한 권으로 만드는 걸로 끝냈다. 책 한 권을 만드는. 계속적으로 배우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독서하고 강의 듣고 익히고 하다가 이거를 총 만난 책 한 권을 끝내면서 공부의 마침표를 또 찍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하고 책 쓰기로 마침표 찍고.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게 관련된 글을 계속적으로 쓰고 관련된 책을 계속적으로 읽고 글을 쓴 것을 이제 모아서 그거 가지고 책을 내고 또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움이 재밌어지겠죠. 엄청나게 재밌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억지로 하던 그냥 점수 쌓기를 위한 공부를 했다면은 그 책을 쓴 뒤로는 진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려운 걸 되게 싫어합니다. 최대한 쉽게 이렇게 가거든요. 저자가 되는 방법도 저는 상당히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 나보다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이 연수를 통해서 배우면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초고 쓰기부터 퇴고, 그 다음에 출판사 투고는 어떻게 하는지, 출판사 선정하는 법까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까지 자료가 아주 풍성합니다. 저의 노하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책쓰기 세계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라셀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